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책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원래 그 조건 기한 알차리잖아요. 조건 기한은 여러분요, 죄송한데, 한번 듣고 오시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기한을 할 때 야간반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죄송한데, 한 번만 듣고 오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디를 보시면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 원래 조건 기한을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요. 거의 뭐 한 90분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 136쪽 한번 보고 계세요. 자, 물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권법에서는 모두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136이죠. 자, 물권법이요. 예, 물권법을 보면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등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법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물권법을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법 총칙도 물론 물권법과 연관이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법 총칙은 채권법하고 조금 같이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물권법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최종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이제 물권법 분야이죠. 거의 대부분 이제 물권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실전하고 다르다, 학원에서 배운다고 그 말을 가장 많이 듣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듣는 거하고요. 실제랑은 다르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를 하거나 중개를 할 때 오직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항상 중개사고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실무에 가면은 세법만 필요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개를 크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세법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세무에 대해서 많은 상담이 있죠. 그건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도 많이 바뀌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학원에서 배우는 정도 있죠. 그 정도의 정보는 이렇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사가 있으니까 우리 그 담당 세무사들 있잖아요. 전화번호 주고내서 그분들한테 직접 상담을 하게 만들어야지 잘못 상담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맡아뜨린 것은 거의 대부분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잘 적용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은 응용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고가 나냐 안 나냐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0% 민법의 문제에서 중개사고가 나냐 안 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뭐를 해요? 전달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권법을 한번 보시면 물권법은 14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물권법하고 여러분 채권법은 거의 문제를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이 14문제, 채권이 10문제인데 물권과 채권이 24문제잖아요. 24문제가 딱 6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은 조금 많죠. 양은 많은데 상당히 기술적인 법이라서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바로 암기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137페이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권은 뭐냐? 물권은요, 사람이, 그 다음에 물건을, 그 다음에 여기요, 직접적, 그 다음에 배타적,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이에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물권이란 것이 뭐냐? 물권은 먼저요, 크게요, 점유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본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점유권과 본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별개다 이런 말이죠.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법조문에 뭐가 나오냐?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구별할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남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아닌 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무슨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고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법정으로 보면 뭐가 나온다? 점유권에 관한 소유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뭐를 미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럼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상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면 페이지 211페이지를 잠깐 펴요. 페이지 211페이지. 그 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밑에 법조문 봐봐요. 208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뭘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208조예요. 또 뭐라 나왔다? 이 항에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를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관한 소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본권을 들고 와가지고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지금 구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는 뭐냐? 사실상의 지배 이 말이죠. 사실상의 지배 여기는 하고 있는 이 말. 하고 있는 상태. 사실상 지배. 보통 법조문에는 사실상 지배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여러분은 점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것을 뭐란다? 관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사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소유권 있죠? 소유권. 여러분 지금 집 아파트 소유권 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니 지금 하고 있냐고. 아니 지금 여기 강의 듣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이 본권을 뭐라 하냐?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본권을 뭐라 한다? 본권을 여기서요 소유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파트의 소유자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집에 돌아가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하고 있는 것을 사실적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을 관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권을 뭐란다? 관념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봐봐요.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면 우리 하나의 원 안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의 원 안에요 이렇게 한 사람만 서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나둥그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을 우리 이것을 뭐란다? 양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립.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경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합한다. 앞으로 이제 뭐뭐는 경합한다. 그 다음에 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경합하고 양립할 때는 뭐를 한다? 이것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이 안에 혼자만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경합한다 안 한다? 경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타적? 나는 너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나 혼자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독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점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배타적 독점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이렇게. 그래서 이 배타적 독점적에서 뭐가 나온다?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한 개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보면 저당권이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여러 개 있는데 뭐예요? 순서를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죠. 그래서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순서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따로따로죠.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몇 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같은 순위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배타성이고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이게 갑이죠? 갑의 소유권인데 갑이 2층에는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에는요 병한테요 월세, 임대차를 줬단 말이죠. 임차권이에요. 이 임대차는 뭐냐면 이것은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뭐예요? 이것은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은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임차권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냐면 누군가가 사람이 먼저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이 사람은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자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이 되면 갑의 협조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임대차는요, 월세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임대차는 갑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임차인한테요, 뭐를 한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를 통해서? 임대인, 집주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은 전세계약을 하죠? 그래서 키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것을 직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뭐한다? 점유하는 것이고, 여기 전세, 임차권은요, 임대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모텔에 들어갈 때 생각하면 돼요. 모텔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한다? 판례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이렇게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런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온다? 일시 사용 임대차죠. 모텔 봐봐요. 누가 키를 줘요? 집주인이 키를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주인한테 우리가 키를 받아서 열니까 우리 내가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호텔 같은 거 보면 다 와가지고 캐리어 뜨고 해가지고 그 포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서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을 간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권은 내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적, 배타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한물권이요. 그럼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소유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집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고요. 방이 한 칸 남으면 월세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여기서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이것을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용 수익 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점유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다? 여기가 사용 수익과 처분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당연히 거기는 점유가 수반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하려면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권능 뭐다? 교환 가치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사용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용 가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교환 가치. 왜 교환 가치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뭐로 바꾸는 거죠? 돈으로 바꿔서. 이해됐죠? 그걸 교환 가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적 지배권이다. 알죠? 이것을 우리가 한다.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내가 내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했어 지금? 사용했잖아요. 알죠?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버린 것을 우리가 처분은 법률상 처분이 있고 사실상 처분이 있죠. 우리가 매매해서 파는 것은 법률상 처분이죠. 버리는 것을 사실상 처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 그런 처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권능과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똑같은 용어를 자꾸 하나만 가지고 강조하면 그건 절대로 안 돼.
선생님들 보면 이 그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암기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아니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권리는요,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한다?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 법에 의해서.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권리가 되려면 뭐 법원에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소송감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소송감이 아니면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권리는 또 어떻게 표현한다?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럼 권능은 뭐다?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원인을 얘기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인간의 권리로 보면은 머리 부분이 뭐라고 한다? 권능이고 몸통 권능, 하체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권리는 머리 권능과 몸통 권능과 하체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권능이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냐? 소유권은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 점유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사람이 있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만 하는 것이 있어. 질권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만이죠. 일부만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물권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일부라고 하지 않고 뭐란다? 소유권 중에서 저당권은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한 물권은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종류잖아요. 종류. 소유권은 종류고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내용이다. 그러니까요.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제한하는 거죠. 알겠죠?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뭐란다?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유권의 점유 권능을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를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때문에요? 유치권자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요. 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물권은 우리가 모든 물권은 종류가 있고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일부를 막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제한 물권은 항상 뭐냐? 항상 제한 물권은 소유자가 갑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 제한 물권자가 누구다? 제한 물권자가 을이란 말이죠. 항상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한 물권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과 관계되지 않는 제한 물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이것을 갑이죠, 갑. 여기 유치권자는 갑의 물건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말을 봐봐. 말을.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자기 독자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소유권이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타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 말이에요. 봐봐. 타인의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여기요. 지상권은요. 땅지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지역권도 땅지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요. 토지 건물 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여기요. 질권은요. 동산이죠. 우리가 질권은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뭐에 대한? 동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아파트에다 저당 잡죠? 부동산이란 말이죠.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제한물권은 앞에가 뭐가 제한물권은 항상 소유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은 언제나 무슨 말이 나온다? 타인의 물건, 타인의 동산, 타인의 부동산 이런 말이 꼭 나와. 그것을 타물권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디로 보시냐면 이런 페이지. 자, 페이지요. 어디를 보시냐면
266을 봐. 266. 그럼 266 보면 그거 뭐라고 나와있죠? 279조 봐봐요. 266페이지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적 성질 봐봐. 2번, 뭐라고 나와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다. 토지가 뭐죠? 물건이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물건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것이다. 타물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말이 그렇게 쓰여 있어. 알겠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으면 큰일 나. 여러분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지역권이요, 페이지요, 287페이지 봐봐. 287페이지 보면요, 가운데 지역권자가 나와 있나요? 그 지역권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서 지역권의 내용 그래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토지? 타인의 토지. 그렇게 대입산돼 있어. 돼 있죠? 타인의 토지. 그 다음 장 봐봐. 그래서 지역권의 법적 성질을 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 타물권이다. 대입산돼 있어. 되어 있죠? 항상 그 말이 나와. 자, 293페이지 하나만 봐, 이제. 293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전세권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전세권자는 뭐를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것을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다? 법적 성질 타물권이다. 대입산돼 있어. 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한물권은 뭐에 관한 권리다? 타인의 물건에 관한 권리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니까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갑의 지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니까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제한권은 용이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서 또는요 이것을요 뭐한다? 처분하죠. 처분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 이렇게 용익물권이고 이것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방금 봤죠? 땅지죠. 지상권이죠. 땅이죠. 지역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토지고 이건 뭐다? 토지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토지하고 뭐다? 건물이죠. 보통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이 여기서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뭐라고 되어 있다?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질권이 있죠. 질권은 뭐라고 되어 있다? 동산이라고 되어 있고 저당권은 뭐다? 저당권은요 여기서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동산, 타인의 물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은요 소유권도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에요. 점유권도 뭐다? 점유권도 물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물건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상이라는 것은 봐봐. 항상 지상은 뭐예요? 지상은 타인이죠. 남의 토지 위에 윗상자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우리가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요. 갑이 땅이면 갑이 건물을 지으면 되죠.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은 건물 못 짓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갖고 싶어. 을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을은요.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 지상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상권. 남의 땅 위에.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 지역은요.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죠. 그런데 이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막혔잖아요. 막혔으니까 갑은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죠. 길이 막혔으니까 맹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부탁을 하죠. 길 좀 이렇게 좀 내달라. 당신이 길을 내주면 내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당신 땅을 조금 이용하고 싶다. 뭐 때문에? 이걸 뭐다? 이걸 요구하죠. 이 땅을 위해서. 요역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승낙하는 걸 승역지라고 그래요. 이 땅을 위해서 당신이 승낙을 해주면 내가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 땅을 뭐 하고 싶다?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서 내가 이쪽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러면은 내 땅이 이익을 봐요? 손해가 봐요? 이익을 보죠? 그래서 내 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이죠. 그것을 편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당신 땅을 조금 이용해 먹고 싶다. 이 말이죠. 대신 내가 돈 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이다. 전세권 알죠?
자,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세탁소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탁소에요. 세탁물 맡겼는데요. 3,000원이죠. 돈 안 주면은 돈 3,000원 주지 않으면 세탁물 줘, 안 줘? 안 주죠. 그것을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좀 세탁물을 지금 세탁해서 나오는 돈 있죠. 돈. 알겠죠? 그 물건, 세탁물을 지금 세탁을 해서 나온 물건이죠. 돈이죠. 그 돈 3,000원을 주지 않으면 3,000원을 받을 때까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내 옷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쥐고 나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렇게 꽉 잡는 것, 이것을 뭐란다?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질권양서 뭐다? 전당포에서 가가지고 반지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것. 그것을 전당포다. 이렇게. 질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은 뭐다? 우리가 아파트에다가요. 담보 잡고 돈 빌리는 거죠. 이것을 얘기해요.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암기해야 돼요. 물권은 뭐냐? 물권은 점유권과 뭐로 나누죠? 본권. 알겠죠? 이건 여러분 내가 항상 해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수십 번 얘기해도 10월 달에 가가지고 전세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채권이라고 어떤 사람은 물권이라고 채권을 목소리에다 커버리죠. 그러면 전세권을 했다고 놀려가지고 채권 맞아. 또 이런 사람들 이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적어야 되는데 또 이 틀린 사람도 또 자신감이 또 넘쳐요. 알겠죠? 항상. 알겠죠?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면 다 또 채권이라고 해요. 제가 부탁인데 여러분요. 집 주소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지 보내다가 집 주소는 알아야죠. 그래서 물권에는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물권은 뭐다?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뭐가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면 이것을요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크게 말할 때 본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권은 다 본권이 다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또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용익권이 뭔데? 그럼 그때 얘기 주면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민법상 물권을 얘기할 때는 8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알겠죠? 이 8가지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점유권을 보통 최근에 2문제. 소유권도 2문제. 알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1문제씩. 그 다음에요, 여기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이죠? 여기는 동산이라고 꼴에 또 시험범위 빠졌어. 그런데 잘 빠졌어. 이게 되게 어려워, 여기.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유가증권만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잘 빠졌어요, 이것은요. 알겠죠? 우리는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유치권과 저당권 합해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연 최근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딱 굳어졌어, 2문제로. 알겠죠? 저당권도 2문제에서 3문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4문제가 나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치하죠, 여기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쭉 보는데 사실 점유권과 소유권도 양이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양이 만만치 않은데 4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앞부분에서 등기제도가 오늘 배우는 등기제도가 나온단 말이죠. 등기하고 이 앞에 부분, 서론 부분에서 보통 5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3문제 정도로 줄어들고 뒤에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점유권부터 이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은 뭐다?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해도 돼. 물권은 뭐?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뭐?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주체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을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 주체라고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뭐죠? 물건이죠. 자, 이제 물건은요, 98조 이제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뭐가 있냐? 동산하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우리는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는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여러분, 다 건물이니까 부동산이 많은 것 같죠?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은요, 건물만 빼고는 전부가 다 동산이에요.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TV, 하나 다 해봐. 지금 어떻게, 여기 있는 것도 아마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 뭐 하나밖에 없는데. 건물인데.
됐죠? 이 옷도 벌써 종류가 얼마나 많이 다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동산하고 부동산 중에서 동산이 훨씬 더 많으니까 동산을 셀 수가 없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동산만 알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천 가지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 빼면 나머지가 다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산은, 그럼 동산은 어떻게 해요? 물건이죠? 물건에서 부동산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여러분요. 죄송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내일 아침에 9시에요. 노란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물건, 동산이니까 동산을 구하는 거죠? 동산은.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학교에서 배웠죠? 알겠죠? 어려워. 자요, 물건에서요, 부동산을 빼면은 나머지가 다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만 하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뭐라고 되냐? 토지라고 돼요, 토지. 토지 움직여, 안 움직여? 이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움직인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알겠죠? 그것은 약간 흔들린 거지. 아시겠죠? 아직도 일본은 가라앉지 않았죠? 일본이요, 아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다 움직이지, 뭐죠? 물속에 가라앉지 않은 거 보면요. 토지가 있죠, 토지? 여기 또 뭐가 있죠? 토지가 있고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토지에 정착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 있어,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목. 이런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베산에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집단이에요, 집단. 이것을 뭐라 한다?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요, 8가지 종류로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그냥의 집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것은 몇 그루죠? 한 그루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동, 백종, 백목, 100개, 200그루, 300그루 이런 걸 얘기하죠. 수목의 집단에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것을 임목 보존 등기를 해. 등기하면 이것을 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산하고 다른 나무는 다 가백 거죠? 여기까지는 다 가백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임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건, 우리가 이제 산에 같은 거 가면 큰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무 새끼줄로 이렇게 X해가지고 새끼줄로요. 이 나무 2개는 좀 이따 벌목한다고, 알겠죠? 벌목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거기다 보면 명찰로 이렇게 목차려가죠. 명찰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 2그루는 등기가 된 건 아니지만 나무 명찰을 달아놨잖아요. 누군가 딱 보면은 명백하게 인식한다. 명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누가 딱 보면 이 나무 2그루 이거 꼭 조금 이따 벨 건가 봐. 이렇게. 알겠죠? 이것보다 명방법은 먼저 특정돼야 돼요. 특정이 뭐죠? 페인트를 칠해야 돼. 새끼줄을 묶어야 돼. 그다음에 소유권을 표시해. 소유자가 누구라고. 소유권을 표시하고요. 이것이 계속돼야 돼.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뭐다? 여기서 명찰로 여기에 달아져 있어야 돼. 누가요? 저기다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 나무 좀 있으면 벌목할 거라고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잡아 떼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다 왜 누가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야? 이렇게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우리가 이제 농작물은요, 남의 땅에다가요, 여기 가베라 사람의 땅에다가 한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요. 한 사람은 여기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요, 무단으로. 땅이 비어 있으니까요. 버려진 땅인지 알고 한 사람은 나무를 심고 한 사람은 배추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을이 심었어도 을의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갑의 것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농작물하고 수목 있죠, 수목. 이 수목은 우리는 뭐라 한다?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 부합한다는 말은 이 나무는 땅 주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농작물 있죠? 이 농작물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가 된다. 경작자, 땅 주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는 지금 현재 땅에 심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경작자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나무가 여러분요, 우리가 산에다가 밤나무 심잖아요. 밤나무 심어가지고 밤이 제대로 열리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쳐야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요, 밭에다가요, 씨 뿌려가지고 상추를 수확하잖아요. 상추를 수확하는 데는 보름 있으면 상추를 수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벼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길어봤자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알겠죠? 5개월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수확을 하는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목조를 쓰려면 30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가수가 가수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저도 3년에서 5년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배추는 단기간 안에 수확할 수 있고 사람들이 무단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얘는요 버려놓으면 자기 혼자 더 자생하잖아요. 자생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소목의 경우는 토지에 부합해서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요. 땅하고 똑같이 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임야라고 그러죠. 임야에 보면 우리가 볼 때 나무를 팔면 뭐죠? 이 산을 팔 때요 땅 따로 팔고 나무 따로 팔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땅 팔면 뭐까지 같이 간다? 나무까지 같이 가죠. 왜냐하면 나무는 땅에 부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농작물은요 경작자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다? 5가지. 시작. 하나,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다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 5가지를 부동산. 알겠죠? 이 5가지 빼면 나머지는 다 뭐로 보면 돼? 동산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의로 좁은 의미로 부동산 그랬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요. 좁은 의미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저당권에 가가지고 부동산의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거 다 같이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벽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요.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요. 그걸 건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토지는 현실의 경계가 있고요. 현실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가 있어요. 알겠죠? 임야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경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땅이 보면은 이렇게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 있는 거 보고 이 땅을 샀는데 실제로 측량하니까 면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돌담의 경계가 내 것이 아니고 뭐가 경계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뭐로 따진다? 지적도. 그 다음에 건물은 뭐다? 기둥, 지붕, 주벽.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책을 읽을 때 무작정 자유분방히 읽지 말고 물건 그렇게 나와. 물건. 그것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동산 그러면 동산만 얘기해. 동산은 뭐다?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뺀 것만 얘기해.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만 얘기해. 알겠죠? 그 중에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만 또 얘기해.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물건 그러면 항상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동산은 동산만, 부동산은 부동산만이다. 알겠죠?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얘기하죠. 지상권, 지역권, 토지만. 알겠죠? 이렇게 따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그러면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개론에서 배웠죠. 여기 준이라는 것은 뭐다?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자, 봐봐.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준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데 부동산처럼 그걸 준한다 그래. 알겠죠? 그럼 준부동산은 뭐가 있냐? 여러분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중장비 있죠? 이런 자동차하고 중장비하고 항공기를 뭐 한다? 등록을 해. 그 다음에 선박은 뭐를 해? 등기를 한단 말이죠. 등기 20톤 이상만. 20톤 미만은 등기하지 않아요. 20톤 미만은 그냥 선박은 조그만 배 있잖아요. 우리 뭐 한강에 뭐 조그만 배들 있죠. 그런 것은 다 동산이에요. 알겠죠? 또 꼬리 또 배웠다고 한강 뱃놀이 가가지고 야 우리 준부동산이라 한번 타볼까? 골치 아파. 알겠죠? 20톤 미만은 그냥 동산이에요. 20톤 이상만 등기하도록 돼 있어. 선박 등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20톤 이상만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 여기 지상권을 봐봐요. 부동산 중에서 뭐만? 토지만. 지역권은 뭐만? 토지만. 전세권은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 그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말은 뭐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은 부동산만. 다음 주에서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걸 고르시오. 그래 나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만 한다? 부동산만이죠.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만이잖아요. 여기요, 유치권은요, 물건이니까 부동산도 있고 뭐도 들어있어? 동산도 들어있고. 질권은 뭐만? 동산만. 여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봐봐. 저당권은 또 뭐가 있냐면 저당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어업권하고
방어권하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하고 지분 이런 데도 뭐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요 질권은요. 질권은 권리 질권이 있고요. 유지권은요. 유가증권 여기에도 뭐죠? 유지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저당만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도 부동산에서 저당권 집어넣으면 큰일 나. 저당권은 일반 권리도 된다. 권리도. 자, 그다음에 자, 소유권이죠. 점유권은 뭐다?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동산, 부동산. 여기요. 소유권은 뭐다?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동산, 부동산. 여기서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소유권, 즉 아파트 분양권 있죠?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 민법상 소유권에 속한다. OX. 아파트 분양권 있죠?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소유권의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왜?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뭐만 된다? 분양권은 뭐다? 권리다, 권리.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 시험에 18회 나온 거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틀린 걸로 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만, 동산, 부동산만. 그럼 분양권은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이 대상이 소유권이죠. 그런데 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여러분요 분양권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죠. 그런 법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소유권은 뭐만 대상으로 한다? 물건만. 그 물건은 뭐다? 동산, 부동산. 이해됐나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재밌는 말이 또 하나 있죠. 여기만 지우고. 자, 봐봐. 물건 봐봐. 물건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물건이라고 돼 있죠. 물건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물건만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이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다른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해서 민법상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틀린 것으로.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 여기 봐봐. 눈이 있으면 유가증권,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저당권, 질권,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빨간 것들은 다 뭐에 가는 거죠? 이것은 권리잖아요. 그냥 원칙은 99%는 뭔데? 물건인데 1%는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X 뭐도 포함한다? 권리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뭐다? 그래도 여러분요 내가 이제 원칙이니까 물건은 뭐예요? 그러면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만다? 사람이 물건을 만다? 지배한다. 이렇게. 다시 뭐라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 이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물론 물건뿐만 아니고 권리도 있기는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채권을 잠깐 봐야 돼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뭐를?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여기는 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물권은 뭐라고 한다? 지배권. 다시 물권은 뭐라고 그래? 지배권. 사람의 물건을 지배한다? 지배권. 채권은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그러면 우리가 채권은 뭐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렇게. 이 특정한 행위 뭐란다? 급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의 이해가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워. 별것도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걸 뭐란다? 채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를 뭐라 한다? 물권. 물권은 뭐라 한다? 지배권. 채권은 뭐라 한다? 청구권.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채권자. 을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 을한테 받아야 되는데 을이 돈이 한 푼도 없고 을의 와이프인 병이 돈이 많아. 와이프인 병이. 같이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이 없죠?
그럼 그 집 와이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특정인이 특정이면 갑은 오직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빌려야지. 아무리 부부 사이고 부자지간이어도 필요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데 돈 갚으라고, 이 을한테 주장할 것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말 못해.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지금부터 대항력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을한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대항력을 뭐란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렇게 책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을 보면은 뭐라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이 말이 자주 나와.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원래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죠.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것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건 나중에 배우고 다음 시간에. 알겠죠? 이것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채권은 이게 채권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 갑은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죠. 1월 1일에서 10월 1일. 10월 1일 날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죠. 10월 1일 날은 뭐란다? 변제기다 또는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 이행기다. 이렇게. 변제기, 이행기. 이렇게. 그럼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5월 1일요. 갑은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있어, 없어? 아, 채권 1억이 있잖아요. 빌려줬잖아요.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죠. 채권은 있는데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지금 10월 1일이 됐죠? 10월 1일 되면 갑은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있죠, 1억.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청구할 수 있어.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면 채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채권과 청구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10월 1일이 되기 전에는요, 채권하고 청구권은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하고 청구권은 언제나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채권을 뭐로 본다? 청구권으로 봐. 그러니까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은 아닌데 우리는 편의상 채권은 뭐로 본다? 청구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라고 청구권이가 나오죠? 걔는 그럼 무조건 뭐요? 채권이다. 지배권이가 나오죠? 걔는 뭐다? 물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돈이 변제가 되면 일단 청구하죠? 청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갚으면 내가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것을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급부 보유한다. 돈을 받는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문제죠. 지금부터 비정상이죠. 돈을 갚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뭘 해야 돼?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소구한다. 이렇게. 소송을 청구해서 돈 나오죠. 그럼 뭐래?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을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 집행 권능이다.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채무로 있으면 계약을 또 뭐 할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해제권도 있죠. 해제권이 있고요. 또 뭐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1억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뭐다? 그것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다. 알겠죠? 채권은 권리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소유권도 권리죠? 권능은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요.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지금?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보면 이 권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맞이 누구다? 마지가 누구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여러 가지 권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장남이 누구다? 장남이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청구권 자체가 채권인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요, 이거 우리가 이제 채권이다.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사람과 사람.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을이 갑한테요, 2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요, 다시 병이요. 병이요, 3월 1일 날요, 1억을 빌려줬어요. 3월 1일 날 병이. 그러면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더 1순위예요? 누가 더 1순위예요? 누가 1순위다? 누가 1순위냐고. 응? 먼저 도망선 사람 1순위예요? 자, 순서 뭐냐? 순서가 봐봐요. 채권은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알겠죠? 특정인과 특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을하고 병은 순서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따질 때 갑을 병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특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지 갑을 병이 아니라, 갑을 병 그러면 당연히 을이 1순위죠. 알겠죠? 병은 2순위죠. 세 사람을 다 놓고 오면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냐 이 말이죠. 알겠죠? 갑하고 을이냐, 갑하고 병이냐. 그러니까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뭐란다?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니까 여기서 보다 선행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 선행의 원칙. 그러면 선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죠. 먼저 쫓아가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순서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순서가 없는데 먼저 소리 지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요, 채권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 깍두기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깍두기가 왜 따라다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한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돈 받을 사람은 5명이나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 내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얼굴이 더럽게 생겨야 되고 험상궂어야 되고 목소리가 걸걸해야 되고 욕이 그냥 따발총으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깍두기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선행이다. 선행. 먼저 행동한다.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요,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매에서 그대로 나와. 경매에서 오면 이 건물의 경매 대가가 지금 경매가 5억이 나왔단 말이죠. 5억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요 몇 명 있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을 1억을 가져갔어요. 1억을. 알겠죠? 그럼 여기 B가요. B가 이거 가압류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억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럼 경매되면 5억 났으니까 이 5억을 순서대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그럼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요? 1억을 가져가고 남는 게 얼마예요 지금? 4억이죠. 4억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요? 얼마? 이 사람이 얼마? 2억. 이 사람이 얼마? 2억. 그럼 이 사람은 2억 손해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금전채권.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가압류 이하는 순서가 다 똑같게 봐버려. 가압류 이하는 순서가 다 똑같다고 봐버린다고. 알겠죠? 그 순서를 같이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누가 먼저라는 게 없는 거예요. 4억을 가지고 몇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4억을 똑같이 세 사람이 나누어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씩? 그럼 얼마씩? 3분의 1씩. 그래서 4억을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씩이다? 1억 3,300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갖는 거. 똑같이. 그럼 똑같이 나눠가지면 어떻게 한다? 봐봐. 똑같이 나눠가지면 이 사람 1억 3천 가져간다. 해봐. 이 사람 1억 3천 가져간다. 해봐. 이 사람 1억 3천 가져간다. 그럼 1억 3천 가져갔죠? 그럼 이 사람은 2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억 3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순서가 있어, 없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또 합한 거예요, 합해. 두 사람 건 합해. 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 2억 6천에서 얼마 가져가? 2억 가져가고 이 사람은 6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배당할 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은 여러분요, 처음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여기 가압류.
가압류가 있을 때 가압류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우리는 이건 가압류는 채권이라고 했죠. 이건 물권이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모두가 다 뭐한다? 평등하다.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례하는데 일단 한 사람에서 이 사람 것을 계산해서 먼저 빼 1억 3천을. 그리고 이 두 사람 것은 다시 합해. 합해가지고 다시 순서대로 또 나눠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근저당권이 또 하나 있겠네? 그러면 또 그놈부터는 또 뭐란다? 또 그 밑으로는 또 뭐한다? 평등하고. 또 그놈 빼고 나머지는 또 뭐하고? 합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얘기하냐? 우리가 민법 총칙은 우리는 법률 행위만 시험을 봐요. 나머지 뒤에 소멸시효, 앞에 법인, 뭐 권리의 주체, 이건 객체 안 배운단 말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런데요, 법률 행위만 시험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조건 기한도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의사 표시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물권법은 물권하고 채권은 뭘 가지고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물권을 설명할 때 아주 복잡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물권법 강의를 여러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까지 다 암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A는 A대로 설명하고 B는 B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들을 때는 편할지 모르는데 듣고 나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 암기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권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의 도구가 필요해. 첫 번째는 뭐냐? 물권의 의의가 무엇인가?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채권의 의의가 뭔가? 사람과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뭐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예요. 등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등기. 그 등기도 복잡한 이해가 아니고 용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용어가 있어. 물론 뭐 등기의 추정력, 중간생략 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히 등기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법을 이해를 할 때는 지금 물권의 의의와 채권의 의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 기본적인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만 이해가 되면은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이에요. 알겠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뭐를 해야 되나? 아주 간단하죠? 자,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채권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이라고 하죠.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 일단 나중에요, 우리가 등기를 하면서 등기법, 등기라게 되면 왜 대항력이 생기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물권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니까 알아야죠.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뭐다? 첫 번째 뭐다? 물권은 뭐? 점유권, 본권. 본권은 뭐?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다? 8가지다.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시 뭐라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다. 이렇게 해요. 물권은요, 물권의 대상 객체가 있죠? 객체는 뭐다? 점유권은 뭐다? 물건. 소유권은 물건. 알죠? 물건 정확하게. 지상권은 뭐?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 물건.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 이렇게 다시. 유치권은 뭐? 물건.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 유치권은 유치권은 물건.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 그 다음에 유치권은 또 있죠? 뭐가 있어? 유가증권. 질권은 뭐가 있어? 권리, 질권,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우리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건데, 물건만 이 대상이 아니고, 뭐도 있다?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건 맞아. 왜 원칙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물권은 물건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므로. OX, X만 들어가면 안 돼. 뭐도 있으니까. 권리도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잘 보시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요,
우리 이제 물권법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이제 물권에 대해서요. 일문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보면서 물권자 청구권까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